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양매수를 계속 보였던 만기일이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외환 시장이 새벽까지 개장하는 첫날입니다. 이제 2시까지 거래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12월 14일 작년 12월 14일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바로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거래를 하면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조금 이상한 거래들이 많아지고 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과거와 같지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것처럼 외환시장이 오늘 연장 개장을 한다고 해서 뭐 오늘 환투기 세력이 막 치고 달릴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당국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는데 과연 개장 첫날부터 막 무리하게 들어올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약간 방심하는 틈을 타서 환투기 세력이 갑자기 야간에 이제 등장해서 환율의 변동을 많이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점 꼭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한 15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리뷰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57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수출이 그중에 1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이 1992년 이후로 첫 적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자, 두 번째로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를 교체할까라는 건데,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했네요. 토론 참패, 바이든 후보 교체론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인들의 72%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겨버렸는데, 토론회 이후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교체된다면 현재 무리하게 돈을 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과연 대선 때까지 계속 돈을 그렇게 풀 수 있을 것인가, 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등판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원은 최대한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과연 지금도 굉장히 재정 적자를 크게 일으키면서 무리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연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생깁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가 보증하는 그 돈 풀기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7월 말까지는 국채 바이백 안 하던 국채 바이백을 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2024 ECB 연례 포럼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 포르투갈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내일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 등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프랑스 총선 이야기죠. 프랑스 총선 1차 투표가 끝났습니다. 1차가 끝났고 극우가 33%로 득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크롱이 참패했다는 소식인데요. 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면 당선되므로 총 577명 중에 65에서 76명 정도가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반 이상 득표하지 못해서 이제 7월 7일에 2차 총선을 실시합니다. 2차 투표 실시하는데 12.5% 이상을 1차에서 득표한 후보자들끼리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1차 투표율은 66.7%로 1997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2차를 거쳐서도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의 재료 소멸로 인해 그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프랑스 증시는
오늘 반등을 하면서 시작했지만 반등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올라서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네요. 극단주의 정당이 승리를 잡고 나타날 다른 후속적인 문제들이 7월 이후에 계속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일단 1차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료 소멸은 있지만 앞으로 2차 그리고 확정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치적 리스크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신경 써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영국 총선이 7월 4일에 실시됩니다. 이제 현재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율이 41% 정도 나오고요.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이 19% 정도로 고든 브라운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현 정권이 승리하지 못하고 뒤집히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뭐 미국도 뭐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지금 우세하게 된 거니까 어쨌든 또 뒤집힌 거죠. 선거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현재의 집권당의 표심이 약해지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제 교체론이 이제 불거지는 거죠. 국민들이 느끼는 유럽의 체감 경제는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시차를 두고 증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일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자, 여섯 번째, 국내 저축은행 이야기인데요. 국내 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되거나 조정된 저축은행이 16개사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PF 사태로 인한 건전성 위기 문제, 연체율 증가 문제 등 시중 5대 은행도 높은 연체율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6개사를 보면은 뭐 신용등급 하향된 거지, BBB에서 BBB 마이너스로 하향 부정적이죠. BBB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하향된 게 OSB 페퍼저축은행 정도 있고요. BBB 플러스에서 BBB로 간 게 이제 웰컴, 키움, 예스, 바로, OK저축은행, 그다음에 이제 신용 전망이 하향된 은행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뀐 쪽은 키움, 고려, KB, 대신, 다올, 에큐원, 모아, NH, JT 친해 등 이제 16개 사가 지금 신용등급 하향이 되었거나 전망치가 내려왔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나중에 내년도에 이제 시차를 두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17번째입니다. 7월 4일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6월 FOMC에서 연 3회에서 연 1회로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축소했던 점도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FOMC는 이제 7월 31일 월말에 진행되면서 PC 발표 일정과 좀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변동 요인이 좀 크다라는 거.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그 직전 FOMC이기 때문에 7월 한 달 마지막을 장식할 FOMC도 이제 신경 쓰는데, 그 전에 6월 FOMC 점도표부터 7월 4일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소식.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중간에 미국이 휴장인데 뭐 FOMC 의사록 공개 정도가 끼어 있으면서 이제 변동성 요인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장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장에서 현물은요, 오늘 상승 테마와 하락 테마, 혼조세 테마 세 가지를 좀 나눠봤는데, 상승 테마는 오늘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좀 전강 후약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로 급등을 중심으로 급등을 했던 섹터가 오후장에는 거의 다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락했던 종목들도 보입니다. 뭐 실리콘 투나 한국 콜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고, 좀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오래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다음 비만 치료가 좀 강했네요. 오늘 인벤티지랩, 펩트론, 한독 등을 필두로 비만 치료 섹터 강하면서 오늘 바이오 쪽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락 테마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 이제 5년 정도의 일감을 먼저 수주했다라는 그 소식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 전력 인프라 섹터가 오늘 조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LS 같은 건 좀 거의 10%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LS 일렉트릭도 7%대 떨어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조금 오늘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 뭐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보이네요. 뭐 KBI 메탈이나 사마 전기나 재룡 전기 이런 것도 다 10%대, 재룡 산업 이런 거 10%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 쪽도 오늘 조금 조정이 있었죠. 식품 쪽도 하락했는데 삼양식품이 8% 하락, 우양이 16.5%, 그다음에 사조대림 뭐 7%대, 윙이푸드 10% 정도, 대상도 한 6%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석유가스 쪽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GS글로벌 같은 거는 10% 떨어지고, 뭐 한국가스공사는 좀 최근에 지난주에 좀 떨어져서 그런지 오늘은 강보합선으로 끝났습니다. 좀 혼조세이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겨우 가까스로 코스닥이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3% 정도 반등하면서 겨우겨우 코스닥이 살아났습니다. 뭐 살아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겨우 지켰다 정도로 표현할까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제가 가장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자리를 가까스로 지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여기 지금 빗각 추세 밑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대를 정말 간신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를 이제 지키지 못한다면은 밑으로 좀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 자리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한번 여기 480 이평 자리를 한번 막힌 이후에는 진짜 밑으로 이제 공간을 열어주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좀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도 좀 그 자리를 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안심하기는 이르죠.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 다음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또 여기서 이제 막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변곡 구간이 또 맞이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숨 돌렸다 정도. 하지만 완벽하게 지킨 것은 아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자리를 계속 이겨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오늘 2차 전지 탑10 선물이 4%나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묶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7월 옵션 등합이 지속적으로 축소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같은 날짜 대비 등합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옵션 가격이 평소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거죠. 등합이 좀 많이 낮고 프리가 쭉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쭉쭉 프리를 빼며 저평가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만기 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이 가볍게 튀어버리죠. 조금만 움직여도. 그래서 옵션 자체에서 변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변동폭을 주기 위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같은 이제 D-9일이죠. 오늘이 9일 남은 시점이 마감된 겁니다. 그래서 D-9일 종가 기준으로 현재 7월물이 등합이 7.83이에요. 근데 6월물 때 같은 날짜에 8.82였습니다. 5월물엔 10.08이었고요. 4월물에는 8.88이었습니다. 3월물에 8.47이었고요. 2월물에 7.98이었습니다. 1월물에는 10.11이었습니다. 어때요? 1월부터 7월까지 가장 낮은 등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등합, 가장 옵션이 평가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10번째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오늘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오전장에 4천억 정도까지 매도하다가 결국 종가로는 1878억으로 매수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시가를 포함해서 장 초반에 선물을 매도했다가 최근에는 대량 매도까지 나왔었죠. 매도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의 거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양봉 마감에 성공했으며 최근에 지금 5양봉 채워졌죠. 선물 보시면 최근 5양봉이 완성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5, 26, 27, 28, 7월 1일 해가지고 5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속 양봉 마감에 성공했으며 장중에 매도의 힘을 이겼다는 점에서 나스닥이 이제 하락률이 크지가 않는다면 최대한 시장은 상승 이지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고가 돌파의 의지도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나스닥이 지금 쌍고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스닥이 지금 이런 쌍고점으로 찍힐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든 어쨌든 이 시기에 쌍고점 가능성이 있는 이 시기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사유로 1, 2주 이상의 조정장이 펼쳐진다면 7월 옵션 만기를 향하면서 갑자기 출렁임이 생길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오늘은 0.2%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장중에 뭐 떨어진다든가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 고가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아무리 배열이 좋다, 아무리 캔들의 배열이 좋다고 해도 일단은 밤 사이에 갭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콜옵션 왕개미가 등장했죠. 6월 20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이후에 7거래일 만에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통으로 건너뛰었어요.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지 왕개미가 지난주에는 한 주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오늘 월요일 위클리 옵션에 점심시간대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방송을 하다 점심시간대 잠깐 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콜옵션 왕개미가 등장해가지고 점심에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고 에너지바 하나를 먹고 말았네요. 그래서 왕개미 때문에 오늘 중간에 방송 마이크도 이제 켰었죠. 점심시간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오전장에 들어오든가 오후에 좀 늦게 들어오든가 점심시간을 좀 피해서 들어오길 바랍니다. 왕개미 형님. 그렇게 점심시간에 때 들어오면 좀 많이 불편해요. 어쨌든 12시 58분 이후에 왕개미 콜옵션 이제 385로 들어왔는데요. 10억에서 15억 가량 첫 진입을 했고요. 1시 20분 부근에 385 콜옵션이 이제 콜옵션에서 매수를 추가합니다. 단가는 3.90으로 추가했었고요. 오늘 토탈 16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는요. 그 다음에 13시 28분에 385 콜옵션을 추가하고 단가는 3.90에서 추가했고요. 그 당시 토탈 19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시 이후에 385 콜 왕개미가 전량 청산되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옵션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8%가량 기록을 해서 옵션만으로는 이제 손절을 기록했고 나머지 뭐 합성으로 구축했다면 선물에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과정은 뭐 점심시간에 들어왔든 언제 들어왔든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방송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파생반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오후 1시부터 제가 점심시간 때 왕개미 385 콜 소량 등장합니다. 왕개미가 385 콜옵션에 진입합니다. 12시 58분 이후에 10억에서 15억가량 매수 진입했고요. 58분에 3분가량 진입했고 58분 이후에 그 다음에 콜옵션 올라오는 상황 보여주고 더 올라오니 추가 주문 넣고 있다. 385 월물 콜옵션 3.90에 주문하고 있다 해서 주문 캡처해서 보내드렸고요. 400계약 보이시죠? 주문 넣는 거. 그 다음에 대중개미는 이제 풋옵션 10억에 들어가서 왕개미 중심으로 콜옵션 15억이 겨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쭉 1시 20분 부근에 385 콜옵션 매수 추가되고 있다. 왕개미가 오늘 토탈 16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19억 들어간 시점. 그다음에 뒤에 이제 그래서 마이크 켰고요. 왕개미형은 지난주를 통으로 건너뛰고 6개월 만에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3.60에 매도 주문 시작하고 그다음 3.60에 마이너스 8% 정도에서 매도 주문 시작하고 매도 주문 체결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쭉 전달받으실 수 있겠죠.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실 수가 없겠죠. 잘 주목만 해주시면. 그래서 방송을 듣지 않아도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 파생반에 다 전달해드리니까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작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뭐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거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신 분들 또 계셨고 오늘은 좀 많이 참여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좀 빠르게 변동성이 있었죠. 이때도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린 내용이 아침에 1차 저항대 부근에 도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숏을 보신 분들이 요거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올려주신 뭐 1,300만 원대 수익 보신 분과 500만 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100만 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250만 원도 계시고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인증은 이렇게 주말에 올려주셨던 우리 회원님의 파생반 회원님의 상반기 결산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100만 원에 남들 이제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반기에 결산 수익 내셨다 이렇게 올려주신 게 가장 뿌듯했던 이런 인증이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콜옵션 등장일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12번째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입니다. 항상 80% 확률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날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뭐 기준에 크게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밑에 380만 방어하는 정도로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뭐 문이 안 닫히니까 그냥 개인 옵션 매수량이 부족해서 문이 안 닫히니까 약간 기준을 좀 완화해서 러프하게 좀 본다면 좀 넓게 본다면 382.5 이거 러프하게 본다 기준을 완화시켜서 본다면 완화시켜 본다면
382.5와 385 사이로 좀 타이트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200 그 당시에 2시 17분에 코스피 200은 383.8로 중간값이 383.759예요. 사이의 값이.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아직도 뭐 380만 맞고 있지만 조금 오늘은 약간 기준을 완화해서 체크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부분에서 계속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13번째 위클리 옵션 종가 동시호가 싸움이었습니다. 개인 385 위클리 콜을 살려주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385 위클리 콜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주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그 살려주지 않는 범위, 그걸 꽝으로 0으로 만드는 범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 383.79로 진입해서 384.34로 끝나면서 위클리콜 382.5가 1.63에서 진입해서 1.84로 끝났고요. 위클리 풋 385가 0.86에서 진입해서 0.66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14번째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결과입니다. 기실현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의 결과는 외국인들이 1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늘 오전에 일찌감치 마무리했죠.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개인은 21억 손실, 금융투자는 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들은 양매수 포지션을 오늘 계속 고집하면서 양쪽으로 외가 옵션들이 다 꽝이 되면서 손실을 봤죠. 개인들의 주 특징입니다.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보면서 놓거나 한쪽을 공략을 집중하면서 반대쪽으로 시장이 향하면서 녹거나 하는 게 위클리 옵션의 개인 일상입니다. 월물 옵션은 최근에 잘하고 있지만 위클리 옵션은 늘 개인들이 잘 손실을 많이 본다, 자주 손실을 본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종가 수급 확인하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종가에는 이제 투신이 종가로 선물 신규 매도 1,400억 정도를 추가하고 마감했습니다. 투신이 종가로 최종적으로는 2,000억 정도 매도로 끝났는데 종가에는 1,400억 정도를 추가했고요. 매도를. 외국인은 이제 풋매도, 풋옵션 매도를 25억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월물 기준이죠.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고요. 방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풋옵션 매수 21억 마감하면서 만기까지 계속 참다가 한 번에 하방 승부를 노릴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월물도 그런 방식이었으니까 1월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물은요. 12월 말 상승하던 시기에 12월 말에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 시기에 금융투자가 만기 12월 만기 이후에 10거래일 연속으로 풋옵션을 매수한 이후에 1월 급락장을 맞이하면서 수익으로 돌려서 마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 선물 놓고 보시면 1월달에 급락이 한번 일어났었죠. 이제 그때 여기입니다. 이때 금융투자는 열심히 풋옵션을 10거래일 연속 매집을 하다가 돌려서 수익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오늘 82,000원 이상의 대량 개인들의 매도 주문에 매도 체결을 하루 종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호가 구성을 보면요. 제가 이거 장중에 올려드린 거 현재 82,000 위로 개인 매도 주문이 많은 상태인데 아까 전에 이제 장중에요. 여기 50만 주 이렇게 있고 이게 나중에 70만 주 이상 이렇게 됐었죠. 근데 개인들의 매도 주문을 대거 체결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매수 쪽은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골고루 분포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쪽으로는 건드려도 이쪽으로는 잘 주지 않았다라는 것, 즉 개인들이 원하는 가격에서 매도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아침부터 오전부터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82,000 위로 쭉 매도 주문 걸어놓고 일 보고 있었겠죠. 일하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봤는데 매도 체결 안 됐네. 일 끝나고 왔는데 종가 부근에 왔는데 뭐야? 아직도 매도 체결이 안 됐네? 했던 날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1,824억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처음으로 새벽까지 개장하는 날에 달러 선물은 오늘 외국인이 457억 매도로 1379.7원 마감했고요. 야간 저녁에 지금 살짝 조금 더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38년 기록이 나오고 있죠. 161엔 돌파가 되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엔화의 변동 요인이 이제 일본은행의 정책보다는 미국 연준의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컸다가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올라오는 변동성이 약한 장세로 시장이 진행이 됐고요. 양봉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가를 뚫어내니까 개인 왕개미가 콜옵션에 들어오면서 합성 포지션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고점을 거의 선언하듯 움직였습니다. 많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고점만을 찍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왕개미가 오랜만에 나타났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 절차대로 하셔서 입장 코드 받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